천만 원 정도까지 증여를 해줘도 세금이 없다. 이번에는 세금 부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3.4%, 영농이는 2.6%예요. 3.4%면 2.7%인데 왜 이러냐? 여기 그 농어촌 특별세가 영농이는 아예 없어요. 다 100% 감면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게 조금씩 틀린 거는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여취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속취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영농 자녀가 상속하는 거예요. 요게 단독이라 그랬는데 요새 단독이 빠져버렸어요. 단독이. 그래서 영농하는 자녀가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0.15%예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근데 요것뿐이 아니에요. 영농 상속을 하면 30억까지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영농 상속으로. 상속세가 안 나가요. 엄청 좋은 제도예요. 농지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단독 상속이었거든요. 근데 협의해서 한 사람 주자려면 아니라고 싸워서 끝까지 해서 제가 농지 그 상속세를 6억 5천을 내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나중에 고맙다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전철을 공짜로 타고 왔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안 내도 되는 걸 내니까. 그 다음에 감면하는 건 2년 이상, 여기 농지원부대 농업경영체입니다. 2년 이상 농업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도 50%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채권이 100% 감면이에요. 그래서 법무사에 맡겼을 때 50% 감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무사에 맡겼을 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이렇게 감면된다. 보유시세금은 0.07%라서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내는 거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같고, 요게 45%인데 그냥 있네. 요게 45%. 그 다음에 비상용 10% 더 하는 거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오늘도 요게 그 다주택자에 대한 게 하나 나왔었어요. 오늘 신문에. 2009년 3월 16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한 거 다주택자에 대해서 사업용세율 적용 안 하고 중과세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졌어요. 사업용세율로 해라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거예요. 환급받게 될 텐데, 요거는 요 소득세법 부칙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때 하여튼 부동산을 산 게 있으신 분은 요 부칙을 갖다가 복사해서 등기 권리증에다가 맨 앞에다 첨부해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할 때든지. 혹시 저런 기간에 하신 게 있으면 하셔라 그래요. 등기 권리증 제일 앞에다 갖다가 저 부칙을 갖다가 해놓으시라고. 저거 세무사들도 자꾸 놓쳐요. 저도 우리 아는 사람이 하나 가서 했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금을 별로 안 낼 건데 세금을 엄청 많이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냈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다시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사한테 가서 그 부칙을 내가 주면서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정정신고해달라. 그래갖고 해가지고 돌려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검토해 줄 때 저걸 검토를 해줘요. 내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들이 그렇게 하셔라. 그 다음에 감면 받을 때도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기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머리에 딱 넣으셔야 할 건 제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까 30kg도 그런 건데 제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하고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농지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법하고. 세법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금하고. 농업인하고 농지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제촌 자격은 1년에 1억 원, 5년 동안에 2억 원까지 감면이 돼요. 5년 동안에 2억 원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5년 감면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5년 전에 감면 받은 게 6년 차가 딱 되잖아요. 그럼 5년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 1억 감면 받은 건 이제 해제가 되고 뒤로 1억 받은 거하고 요번에 새로 받는 거 1억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5년 동안만 계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 이상 제촌하고 대토하는 게 있는데 요건 5년 동안 이렇게 해요. 5년 동안이요.
근데 이 감면이라는 조항은 이거 말고도 수용보상 감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감면 내용들이 있어요. 이 감면은 다 합해서 1년에 1억, 5년에 2억이에요. 세목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별로가 아니라 그냥 1년에서 5년 사이에 모든 걸 합해서 감면받는 걸 합해서 여느 데 같으면 제가 요거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 검토조사 세무서 직원들이 있는 게 보는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제 좀 대비하기는 한데 그런 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증여세. 이건 뭐 증여세는 증여일 3년 전부터 농사를 계속 짓던 거 제촌 작용하던 거를 18세 이상 자녀한테 주었을 때 증여세가 1억 원까지 감면돼요. 증여세가 1억 원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냐? 1억 원 감면이면 얼마까지 해줘도 되느냐? 그 얘기 있잖아요. 한 5억 7천만 원 정도. 증여를 해줘도 세금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배우자한테 6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된다. 증여세 감면이. 엊그저께 하나 상담받았는데 계속 농사를 짓다가 아들한테 임대차를 해서 아들하고 그분이 2년 전에 시골로 내려올 적에 그때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감면받아서 세금이 한 개도 없는데 농업인 만든다고 임대차를 해서 그 농사를 지은 거예요. 지금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증여세를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왜? 제촌 적용을 3년 동안 안 했거든. 아버지 옛날에 한 건 소용없다니까 지금 주기 직전에 3년 동안 했어요. 아들이 임대차를 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려면 지금부터 다시 환원해서 3년 동안 아버지가 농사지다가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그냥 8천만 원 내고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럼 8천만 원이면 3년을 더 기다리는 게 낫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자꾸 하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영농상속 공제. 아까 영농상속인은 30억까지 공제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개개인으로 30억은 아닙니다. 영농상속인 여럿이, 요새는 단독이 아니라 여럿이 받는 거예요. 여럿이 받는 거 총 합해서 30억이에요. 피상속인으로 따져서 30억이라고 생각합니다.